청년들의 정치가 달라지기 위한 새로운 어떤 요구사항 한두 가지만 들어보고 마무리 토론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김재섭 비대위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정치판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등용이 됐을 때 저한테 그 거는 기대감은, 예를 들면 지금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매뉴얼을 보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유튜브로 사용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온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실 피처폰을 쓰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난감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당에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경제랑 안보에 강한 당으로 이렇게 계속 정평이 나 있는 당이었는데, 사실 20대 30대가 느끼는 진짜 아픈 시대적 급소는 오히려 젠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저희가 시대적으로 더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정당, 아무리 보수당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자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떤 변화가 또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결국 뭐 키워드는 혁신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구성의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구성원의 혁신. 네, 구성원의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논의 구조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것은 구성원의 혁신과 연동돼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그렇다면 이 같은 혁신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당 내에서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최대화되고, 그리고 동시에 정당 내에서 다양성이 포용될 수 있을 때 진정 우리가 국민과 맞닿을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어젠다에 대한 논의가 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젊은 세대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과 괴리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당연하게 일어나야 할 혁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여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겨우 던진 게, 여야가 지금까지처럼 진영 논리, 정치 논리로 싸움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좀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영수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회의체도 좀 만들고 뭐 이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시 두 젊은 정치인께서는 확 더 바뀌어라. 두 정당이 사람도 바꾸고 당내 민주주의도 확대하고 좀 이슈도 조금 더 첨단화시켜라, 이런 요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극히 정말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피처폰을 쓰는 수준이더라고. 진짜 국민들이 그래 하시면 안 되는데. 다들 스마트폰 쓰긴 쓰죠. 쓰긴 쓰는데 아까 기능을 우리는 아직 피처폰 수준에서 벗어났지 않냐,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세대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외에도 이들의 관심 있는 젠더 이슈라든가 혹은 환경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고민과 그걸 해봤냐라는 그 지적이 이제 아프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현재 있는 정치 집단이 마치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그런 교만을 떨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저 새로운 세대들의 고민 외에 현재 주어진 우리 사회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라든가, 전문 경제인이 계시지만, 경제학자가 계시지만,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이 현실 아닙니까? 이번에 이 팬데믹,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지금 누구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누구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건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고, 그냥 미국은 이렇게 했다더라, 영국은 저렇게 했다더라, 독일은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 했는데. 그러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아까 이야기한 현재 주어진 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할 게 꼭 필요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초에 여야정 협의체죠.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요청을 하고 여야 당 대표들을 초청하셔서 좀 이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과제가 솔직히 뭐다, 이제 소위 말해서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국적 제약사들의 일종의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백신 그때 계약 안 했냐고 하시면 이건 좀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주어진 만만찮은 국민적 과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모셔다가 정초에 이 덕담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런 진지한 토론을 구체적 협의를 해야죠. 구체적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잘 안 들으세요. 잘 안 듣고 이래 이야기 듣고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 생각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야정 협의체 이거 우리 많이 봤지만 모여가지고 밥 먹고 사진 찍고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해갖고는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고요. 그냥 그거는 뭐 포토쇼에 불과한 거고 대통령께서 진짜 야당의 목소리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저는 대통령께서 시간을 아주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의당도 부르시고요. 국민의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3년 8개월 했는데 그동안 뭐가 잘못돼가지고 부동산이 이 모양이고 방역은 코로나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잘한 거 말고 잘못한 것 쭉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딱딱한 이런 여야정 협의체다 무슨 협의체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방금 비대위원하고 최고위원 두 분 청년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민주주의하고 다양성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진영이라는 게 완전히 독재 비슷해가지고 국민힘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당론 안 따르면 민주당 아마 여당이니까 청와대 오다 대통령 말 지시 이거 안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 아마 금모 의원같이 그냥 나와야 될 거고 저희들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승민 저희들도. 의원이 대표적 피해자시잖아요. 저도 뭐 그런 아픈 기억이 많았습니다만 당내 민주주의 다양성 이걸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하신 우리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안보 잘하는 거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젠더 이슈나 양극화 불평등 이슈나 환경 이슈나 인권 이슈나 이런 거를 그냥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완전히 이슈라고 뺏기지 말고 보수 정당도 그런 전부 다 헌법 가치들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거는 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대통령하고 각 당 지도부 이제 만나서 함께하는 그 자리이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 뭐 이런 이정미 대표 이렇게 가서 하고 했었는데요. 좀 유승민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게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당이 이제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할 만한 내용을 합의하고, 그러니까 그 국회에 있어도 합의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정의당은 막 반대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서 원내대표가 그 청와대 가서 뭐 탄력 근로제 확대 이런 거 우리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대통령이 거기 함께 하시면 모양은 좋겠지만은 이게 썩 잘 될 거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치가 좀 제대로 국회에서 다시 복원되려면은 아무리 봐도 정당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김 대표 지금은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네. 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이 경제적 주름살, 이게 사실은 지금 요즘 시위하고 계시는 그 각종 그 자영업자들. 눈물을 보세요. 이거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여기에 지금 뭔가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래서 제가 아닙니까? 보상 없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라고 그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주장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독일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은 거기에서 국가가 예산으로 뭘 어떻게 지원했다 하더라?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예.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각 당 대표들이 대국민 연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뭘 갖고 하냐면은 이제 코로나만 딱 한정하면 다른 당 비판하지 말고 우리 당의 대안은 뭐다. 네. 그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거다. 그 세금은 어떻게 할 거다. 예, 예.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날 이게 막 와 저게 실현되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